자,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다음 중 가장 완전하게 융합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 답이 4번인데 가림 검사 완전히 커버해가지고 눈 가리는 거 말고는요 전부 다 일부 융합 제거예요. 렌즈로 어느 정도 융합을 안 하도록 뭐 본그래프 같은 경우는 6프리즘 베이스업 좌측에 12프리즘 베이스 인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분리 프리즘 넣어서. 그래서 분리 프리즘을 넣든 평광 렌즈를 넣어서 여기 하든 마덕스 봉을 넣든 다 일부 융합을 제거하는 거지 완전하게 융합 제거하는 방법은 렌즈로는 없어요. 완전히 눈을 가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답이 4번 커버 테스트 가림 검사법입니다. 9번 볼게요. 사위에 대한 설명. 자, 1번 내사위는 동축성 복시를 가지며 이때의 눈은 폭주된 상태이다. 내사위는 같은 방향의 이 복시를 갖고 있고요. 맞고, 그리고 폭주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상태죠. 눈이 코 쪽으로 치우쳐진, 맞죠? 2번 사위란 양한시 기능은 가능하나. 늘 내가 얘기했던 거죠. 사위는 양한시 기능은 가능하다는 거. 사시는 양한시 시기능이 불가능한 눈. 그래서 사위는 양한시 기능 두 눈으로 이렇게 이제 시기능 해요. 시기능 하는데 근데 늘 융합성 운동이 필요한 눈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위 같은 경우는 늘 융합성 운동을 하는 눈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이 피로한 걸로 인해서 생활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케어해주는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을 케어하는 이런 지식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안경사 생활할 때는 이 양한식 기능 처방하는 거를 검사하고 처방하는 거를 잘해야 된다.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거. 자, 그리고 3번 차폐 검사에서 차폐된 눈에서 안구가 외측 방향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귀 쪽으로 간다. 그러면 눈을 가렸을 때 안구가 이 귀 쪽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외사위지. 그쵸? 외사위지. 맞네. 그쵸? 그리고 자 5번 볼게요. 좌안의 상직근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일단 상직근은 뭐 하는 눈이에요? 상전하는 눈이죠. 상전. 눈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상전 기능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전이 안 되니까 밑으로 치우쳐지겠지. 하사위가 생겨요. 하사위 같은 경우는 베이스 어프리즘을 처방한다. 그쵸? 그래서 5번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틀렸는데 사위는 차폐, 비차폐 검사에서 검출해내는 거예요. 차폐했다가 비차폐했다가 이 검사에서 사위를 알아낼 수 있지 단순하게 이제 차폐 검사만으로는 사시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9번에 4번. 자, 또 다음 볼게요. 양한시 기능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양한시 기능이란 사물의 입체감, 원근감, 속도감 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합쳐진 상태. 그것이 이 양한시 기능의 고도화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한눈 기능만 한다 그러면은 원근감, 입체감, 속도감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간혹 이제 스포츠 선수 중에 어떤 유명 스포츠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한쪽 눈이 거의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단안으로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기 종목을 축구를 굉장히 이제 잘할 수 있을 수가 없는 눈인데 그렇게 굉장히 이제 훈련으로 잘하게 돼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 운동 선수들은 원근감이나 입체감이나 속도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단안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축구 선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극복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1번은 맞고요. 자, 2번 양한시 기능의 발달은 동시시, 융합, 입체시 순서로 발달한다. 입체시가 가장 고도화된 기능이고요. 동시시,
융합, 입체시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아시죠? 2번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3번 양한시를 할 수 있는 시야 내에서 시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의 정상적인 눈이 그 부분을 대신한다. 이게 뭐냐면은 한쪽 눈만 발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사유예요. 그래서 양한시 할 수 있는 그 시야 내에서 어떤 한쪽에 그 시력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른 쪽에 정상적인 눈에 들어오는 그 이미지 상이 그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억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내용 맞고요. 그리고 시야검사법엔 대면법 있고 주변시야법 있고 평면시야법 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번 양한시 기능은 1차원적인 선명히 보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 완벽하게 틀린 거지. 우리가 양한시 기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한시 배우기 전에 굴절검사라는 수업 봤잖아요. 그 전에는 뭐 기본 그 시각관리검사 등등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되는데, 가장 고도화된 기능을 평가하고 검사하고 처방하는 게 양한시 기능 검사예요. 아셨죠? 그래서 5번은 완벽하게 이제 틀린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11번 조절성 내사위, 내사시에 대한 설명이다. 이 바르지 못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리를 볼 때 원거리를 볼 때보다 근거리 볼 때는 원거리 볼 때보다 편의각이 크다. 당연히 맞죠. 근거리 볼 때에 이 조절성 내사시, 내사위 같은 경우는 조절에 따라서 내사위가 더 심해지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먼저 조절을 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렌즈 쪽에 렌즈 도수 처방을 먼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근거리를 본다 그러면 또 조절이 자극되고 폭주가 자극되잖아요. 그때 조절성 내사위나 조절성 내사시는 편의각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대부분의 조절성 내사위안은 원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또 그렇죠. 원시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내사위나 내사시 경향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시는 왜? 항상 뭐 가만히 있어도 멀리를 보든, 원시는 멀리 볼 때든 가까이 볼 때든 항상 이 조절을 하는 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내사위가 될 확률이 높아요. 항상 조절을 하고 조절로 인해서 폭주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축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대부분의 조절성 내사시, 내사위안 같은 경우는 원시를 가지고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조절 마비제를 점안해서 근거리 편의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마비제가 이제 조절 마비시키는 그 이제 선모체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산동 효과를 주고 이제 그런 이제 약물인데, 이 조절 마비제 이용해서 옛날에 이제 근시를 좀 줄일 수 있는, 근시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소개되기도 했어요. 한동안 이제 일본 안과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유행처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 효과가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조절 마비제 점안해가지고 그렇게 근거리 편의각을 좀 감소시키는 이런 이제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4번이에요. 조절성 내사위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광학적으로 도수 처방을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고, 요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5번 조절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이게 5번이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조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요 이제 조절성 내사위안 같은 경우는 유전성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근거리 이제 많이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근 작업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5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12번 오른쪽 눈을 차폐하고 왼쪽 눈을 보고, 그리고 왼쪽 눈을 차폐하고 오른쪽 눈을 보았을 때 안구의 움직임은 없었다. 일단 사시는 없는 거예요. 사시 검사할 때 이렇게 이제 차폐법 쓰는 거예요. 오른쪽 눈 차폐하고 왼쪽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눈 차폐하고 오른쪽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움직임이 있으면 이건 사시예요.
아셨죠? 그리고 자, 문제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왼쪽 눈을 차폐하였다가 차폐자를 떼었을 때 왼쪽 눈이 코 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차폐했을 때 오른쪽 눈은 정위에 있는 경우에 이 환자의 상태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왼쪽 눈을 차폐했다가 차폐자를 떼었을 때 왼쪽 눈이 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가렸을 때 귀 쪽에 가 있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좌안 외사위. 그래서 답이 좌안 외사위니까 3번이 되겠어요. 자, 13번. 환자의 오른쪽 눈에 마덕스간 검사를 시행했다. 광점에 비해서 마덕스간의 위치가 상방이. 마덕스 검사하는 거를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향후에 이어지는 대면 수업을 하는 찬스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 후에 기약을 하든지, 어쨌든 반드시 이제 우리가 실습하지 못한 부분은 내가 보강을 하고서 넘어갈 테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광점에 비해서 마덕스간이 위치가 상방에 있고 왼쪽 눈에 마덕스간 검사를 하면은 광점에 비해서 마덕스간의 위치는 상방에 보이는 경우에 이 사람의 눈의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경우에는 교대성 상사위가 돼요. 요거는 우리가 실제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합사위시표처럼 내가 있는 눈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준이 되는 마덕스간이라든지 아까 짝대기 시표라든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만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은 가볍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또 다음 페이지. 융합 발달의 장애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융합 발달, 뭔가 이 시선이 하나로 합치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시의 기능이 발달해 가는 건데, 그거의 장애 요인. 일단은 5번부터 볼까요? 억제되는 게 있으면요, 약시가 와요. 내가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동일하게 이 시 자극과 시 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 약시가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오른쪽 눈이 굉장히 약시가 있고 왼쪽 눈이 1.0이 나와요. 그러면은 왼쪽 눈만 발달을 하고 오른쪽 눈은 안 쓰게 돼요. 그거를 억제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융합 발달이 안 되겠지. 그래서 5번은 맞는 거고요. 4번도 그래서 맞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약시가 와요. 아까처럼 왼쪽 눈이 좋고 오른쪽 눈이 안 좋은 상태인데 계속 방치된다. 그러면은 한쪽 눈, 안 좋은 쪽 눈이 약시가 돼가는. 부등상시도 이제 오른쪽 눈에 보이는 상의 크기랑 왼쪽 눈에 보이는 상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커서 융합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부등상시라 그러는데, 이것도 억제가 올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약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이상 망막 대응도, 망막이 정확하게 이제 추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황반 쪽에 이제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변 쪽으로 이게 상측 초점이 오게 되면은 시기능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번도 문제가 있고, 고도근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시가 아무리 높아도요, 근시 디옵터가 마이너스 10디옵터, 마이너스 15디옵터 막 이렇게 굉장히 높아서 현역으로 군대도 못 갈 정도라고 해도, 사실 교정을 해서 상측 초점이 망막에 가기만 하면 시력이 크게 잘 안 나올 이유는 없어요. 다른 뇌신경 쪽, 세포 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융합 발달의 장애 요인으로 1번 고도근시, 고도원시, 고도난시 이런 굴절 이상 관련된 거는 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이 1번이에요. 15번 갈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성인이 되어 사시가 발생하면은 복시 현상으로 괴로워하지만은 만 6세에서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한쪽 눈을 감기도 하고 쉽게 억제되기 때문에 복시를 호소하지 않는다. 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쓱 읽고 알아두세요. 애들이 보통
그렇게 복수시를 호소하지 않고 한쪽 눈을 또 자기도 모르게 감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애들의 현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생들 애들의 그런 일반적인 거 요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 좀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혼란시라는 것은 주시안과 마비안 사이에 마비안의 중심와의 각각의 다른 물체가 결상되어 가지고 같은 위치에 두 가지 물체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 이거는 내가 융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융합이 안 되는 거가 혼란시로 인해서 이렇게 융합이 안 되는 현상이 오는데, 이것도 이제 양한시, 그러니까 그 이제 편의각이 크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멀쩡히 잘 주시안은 안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의 근육의 마비로 인해서 사시안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융합이 안 되는 2번 같은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3번, 억제는 양한시에만 나타나고 주시안을 가리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억제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 눈이 시력이 좋고 한쪽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은 좋은 쪽 눈으로 계속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좋은 쪽 눈을요, 그 좋은 쪽 눈을 가려버리면, 커버해버리면은 안 좋은 쪽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억제라는 현상은 양한시, 두 눈을 다 뜨고 있을 때가 나타나고요. 주시안을 잘 보이는 눈을 가리게 되면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시 치료할 때 잘 안 쓰는 눈, 문제가 있는 눈은 보게끔 열어주고 잘 보이는 눈은 가려주고, 이런 가림 치료 패치법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4번, 억제 현상은 유년기에 이게 저 4번이 틀렸네. 억제 현상이 보통 유년기에 어릴 적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성인은 신속하고 넓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이게 반대로 적혀진 내용이에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5번, 억제는 망막 대응이 정상이든 정상이 아니든 관계없이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를 잘 찾아내고 맞는 내용들은 보고서 내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오답 노트처럼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정리해서 문제가 뭐 10문제, 20문제 쌓이고 30문제, 40문제 계속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국가고시 시험 치거나 모의고사 시험 쳤을 때 틀릴 문제가 없어요. 다 그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이제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내용 정리해 나가면 따로 이 파트에 있어서는 국가고시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고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실습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16번 볼게요. 16번.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내면 됩니다. 시기능 발달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출생 시 양안 운동은 불규칙적이고 비공동적이다. 맞아요. 출생 시에는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 성립이 안 돼, 이제 양안 시기능이 성립이 당연히 안 됐기 때문에 시기능 발달은 거의 한 8살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게요. 생후 4주에서는 동명성 주시 반사가 발달돼서 양안은 천천히 움직이는 빛을 따라서 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따라가는 것을 보는 시기가 한 달 정도 넘었을 때, 이것도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빛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때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고, 생후 3개월 때에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양안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이게 물체를 따라봐요. 애기가 이렇게 이제 모빌 같은 거 이렇게 돌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걸 이제 따라서 보는 능력이 그때는 생기게 돼요. 그리고 4번. 생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안구가 계속 편의된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애기가 사시처럼 눈이 보이고 안구가 편의되고 막 제멋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6개월 전에는 괜찮아요. 보통 이제 많이 있는 일인데 6개월 경과되고 나서도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구가 움직이고 안구가 정렬을 하고 요런 거는 근육이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그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문제가 있으면 안구가 잘못대로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안과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은 이제 요런 상식적인 내용들 잘 알아뒀다가 잘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과 정밀 검사를 빨리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만일 생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양안의 입체시 기능이 완성되지 않으면 약식을 시행된다. 5번은 이게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틀렸어요. 입체시 기능은 굉장히 나중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체시 기능은 완전히 우리가 시력의 발달이 한 8살 정도, 7, 8살 정도 돼야지 이제 거의 정시에 가깝게 이제 올라오는데 그 시력이 선명히 보는 것이 발달되고 나서 일이에요. 그만큼 이제 입체시 기능, 이제 운동성 기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생후 6개월 택도 없지. 아직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입체시 기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초등학교 그 후부터까지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 이제 적을 곳이 좀 있으면은 한번 좀 적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출생 직후에는 광각 시력만 가지고 있어요. 빛 느끼는 정도만. 다 이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태어났을 때 출생 직후에는 광각 정도기 때문에 나를 우연찮게 아기가 바라본다고 해도 사실 날 보는 게 아니에요. 광각 시력 정도, 빛을 껐다 켰다 정도만 느낄 수 있을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후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양안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체가 발달을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생후 3개월에도 0.01 정도가 안 돼요, 시력이. 0.008 정도. 그리고 생후 6개월은 이제 그때 이제 0.1 정도가 돼요, 시력이. 그래서 출생 직후 광각, 생후 3개월 0.008 정도, 그리고 생후 3개월이 0.008이고 생후 6개월이 0.1 정도. 그리고 이제 양안시 기능 이제 발달하고 그게 거의 만으로 한 6살 정도. 그러니까 7, 8살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시력이 완성돼서 한 1.0 정도 시력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입체시 기능 얘기 꺼낼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중 일에 한 6, 7년 후에 애기 태어나고서. 그래서 답은 5번이 16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마비사시. 어디가 이제 한 부분의 근육이 마비되면 이 마비사시라 그러는데, 옳은 것에 대한 조합을 보면은 원인으로 안근 자체에 문제가 있고 신경마비가 있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안 근육이 있고 그 근육에다가 명령 내려주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안근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혹 신경에서 문제가 있어서 신호를 못 보내주는 경우 있어요. 두 개가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마비사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원인으로 가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가 일단 맞고요. 그리고 외직근 마비 시에는 외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직근 마비 때는 외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몰리죠.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니네. 그래서 외사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사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넘어가고, 다는 자 볼게요. 복시를 피하기 위해서 마비근이 사용되지 않는 머리 위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쪽이 내가 그 마비가 생기게 되면은 그쪽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갸우뚱하게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애기들 이제 뭐 애기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그 습관적으로 이제 갸우뚱하게 이렇게 시선을 머리를 기울여서 이제 어떤 사물을 주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검사해 보면은 요 사시나 사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 일단 맞고요. 그리고 내지근 마비 시에는 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벌어지겠죠. 외사시, 외사위가 발생하는 건데 라도 틀리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피검자의 실성 상대 폭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입되는 풀이죠. 실성 상대 폭주, 진짜 폭주 검사, 진짜 폭주력을 재기 위한 건데 베이스 아웃 프리즘 넣어서 한다 그랬어요. 1번 되고요. 19번. 사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바르지 않은 거. 자, 근육성 안정피로 생기죠. 융합의 방해로 인해서 또 발생하고 무의식적으로 주시할 때 뭐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시로 이걸 내비뒀을 때 사위가 사시로 이행도 되고요. 수직 사위는 5번이 수직 사위 같은 경우는 수평 사위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데 만약에 발견을 하면은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바로 프리즘 처방 딱 해버리라 그랬어요. 사실 수직 사위 같은 경우는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은데 일단은 그게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처방을 했을 때 크레임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수직 사위는 그냥 바로 프리즘 처방 해버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 눈이 자연적으로 수직 사위를 융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매우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평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또 훈련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개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프리즘 처방을 해라. 사위나 사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문제에서 나왔는데 신경의 문제, 그 근육은 무조건 관장하고 있는, 걔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명령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신경이 신호를 받아서 직접 작동을 하는 그 근육의 문제, 신경의 문제, 근육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다, 사위나 사시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과도한 근육의 긴장 이런 걸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또 이제 사위나 사시가 발생하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외상에 의해서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제 크게 머리를 다치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그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거 이제 신경이 다쳐서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신경의 문제라고 뭐 그 안에 범주돼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또 따라오시냐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 이렇게 또 이제 풀면서 스스로 풀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노트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계속 메모하면서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해 나가면서 정리를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